코로나 백신 개발에는 전례 없는 수준의 자원이 수반되었습니다. 수십억 달러가 지출되었으며 전 세계 수백 명의 과학자가 쉬지 않고 백신 연구에 매진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오늘 프레젠테이션은 파이저와 모더나 백신을 중점으로 다룰 것이고 저희 쪽에서는 이제 존슨앤존슨 백신을 포함한 슬라이드를 업데이트하고 있는 중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점으로 다룰 것이고 저희 쪽에서는 이제 코로나 백신의 개발 중 코로나 백신 개발 중 과학자들은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연구를 포함하여 백신에 대한 오랜 연구를 기반으로 정보를 구축해 왔습니다. 또한 연방 정부에서는 개발, 테스트 및 생산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에서는 연구가 끝나기 전부터 백신 제조를 시작할 수 있었고 또 이는 폐기할 제품을 생산하는 데 수백만 달러를 낭비할 수 있어 보통 백신이 승인되기 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연방 정부, 주, 정부 및 지역 보건부,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보관, 배포, 공급 및 기타 물류를 계획하기 위해 몇 달 동안 노력해 왔고 이제 계속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백신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세 가지 백신이 FDA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파이저, 메신저 RNA 백신 및 모더나 메신저 RNA 백신, 그 다음에 존슨앤존슨 젠슨 아데노 바이러스 백신이 그것들인데요. 아직 다양한 테스트 단계에서 임상 시험을 거치고 있는 여러 백신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들은 옥스퍼드 아스트라제네카 DNA 백신, 노바백스 단백질 기반 백신, 사노파이 글렉소 스미스클라인 단백질 기반 백신, 존슨앤존슨 젠슨 백신은 아직 뉴욕시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파이저하고 모더나 백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현재 이용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코로나 백신 파이저와 모더나는 모두 메신저 RNA 백신입니다. 코로나 메신저 RNA 백신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을 포함하고 있고요. 메신저 RNA 지침을 전달하는 분자입니다. 메신저 RNA 백신은 새로운 유형의 백신 기술이지만 이미 30년 넘게 연구되어 왔습니다. 메신저 RNA 백신의 작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이 슬라이드에 보이시겠지만 이 블루 차트 같이 보이는 이렇게 사각형이 백신 작용 방법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제 메신저 RNA가 코로나 유발 바이러스의 일부인 단백질을 만드는 방법과 함께 체내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단백질은 신체가 항체 및 기타 방어 물질을 생성하도록 유도를 하고 이후 메신저 RNA가 신체에 의해 분해되고 파괴됩니다. 또 그 이후에는 코로나에 노출되면 신체가 바이러스를 인식하고 그에 대항한 항체를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예를 들자면 자신의 면역 체계에 전송된 이메일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좀 쉽게 생각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이메일에는 바이러스의 생김새와 이를 죽이는 방법이 적혀 있으며 이후 이메일은 영구적으로 제거됩니다. 이제 메신저 RNA는 인간의 DNA에 영향을 주거나 상호작용하지 않다는 점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 백신 이제 3단계 임상시험을 거쳤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화이저와 모더나 두 가지 백신은 FDA 사용 승인을 받았으며 뉴욕시에서 두 가지는 모두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백신 모두 모든 성별, 연령, 인종 및 민족 집단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백신들은 상당히 유사합니다. 두 백신 모두 메신저 RNA 백신이고 그 다음에 또 두 백신 모두 임상시험 지원자의 94% 이상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매우 고무적입니다. 이는 임상시험 중 백신을 접종한 10명 중 9명 이상이 질병으로부터 보호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백신들이 각기 다른 연령, 성별, 인종 및 민족의 사람들에게 효과를 보였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또 심각한 안전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임상시험에 참여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안전하게 화이저와 모더나 백신을 접종받았으며 그중 20%는 65세 이상이었고 30% 이상은 흑인, 라틴계, 아시아인이었습니다. 두 가지 백신은 2회 접종이 필요하며 경증에는 중증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부작용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설명드릴 거고요. 우선 화이자 백신은 16세 이상의 승인되었고 모더나 백신은 18세 이상의 성인에게만 승인되었다는 점이 핵심적인 차이점입니다. 그 외에 주요 차이점은 백신 저장 및 배포 방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화이저 백신은 훨씬 낮은 온도에 저장해야 하며 해동 시 빨리 사용해야 하므로 사용 가능한 지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 아직 코로나 백신에 대해 알 수 없는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는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코로나 감염을 줄이고 생명을 구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새로운 백신에 대해 알지 못하는 점이 있으며 어떤 것들은 연구에 더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백신에 대해 알 수 없는 점 몇 가지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백신 보호 효과의 지속 기간. 두 번째는 향후 추가 접종의 필요 여부. 세 번째는 어린이에 대한 백신의 안정성 및 효과 여부. 네 번째는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람들 사이의 바이러스 전파 예방 여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향후 몇 달 동안 제공될 수 있는 기타 다른 백신 및 그 효과의 정도인데요. 이제 저희가 백신을 뉴욕시에서 어떻게 배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현재 백신 접종 대상자는 백신의 양이 모두 동시에 접종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백신은 단계별로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뉴욕 주에서는 백신 우선 접종 대상 결정 방법과 배포 일정을 결정합니다. 이제 뉴욕주의 배포 계획은 전국을 대상으로 설정한 CDC 예방접종자문위원회 지침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선 대상자가 된 분들은 두 가지 범주에 해당합니다. 코로나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거나 코로나에 감염되었을 때 심각한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제 이 슬라이드에 현재 접종 적격자 목록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제 대상자는 의료 서비스 종사자, 65세 이상 고령자, 그다음에 양로원, 노숙자, 쉼터, 기타 특정 단체 생활 시설 거주자와 직원, 응급구조원, 교사와 교직원, 대중교통 종사자, 식품 매장 종사자와 같이 같은 특정한 일선 필수 업체 종사자, 그다음에 또 특정 기저 질환을 앓는 분들입니다. 다음으로 추가적 필수 업체 종사자군에 백신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연령이나 기저질환으로 인해 코로나 합병증 위험이 높은 분들께 제공됩니다. 특히 몇 달간의 물리적 거리두기 이후 코로나 백신 접종을 간절히 원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백신은 2021년 중반쯤에 모든 분에게 제공될 것이고 그 다음에 백신의 단계적 배포에 대한 접근 방식은 공평함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팬데믹으로 인해 가장 심하게 피해를 입은 분들을 우선시할 것이고 백신 접종 대상자에 관한 최신 정보는 저희 웹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웹사이트에 이 슬라이드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저희 nyc.gov/covidvaccine distribution 웹사이트를 꼭 방문하셔서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모든 뉴욕 시민들이 코로나 백신을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코로나로 인해 가장 심하게 영향받은 지역 사회에 접종소를 설치합니다. 백신과 관련하여 명확하고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당 지역, 사회 뉴욕 시민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뉴욕시 전역에 걸쳐 지역 사회 및 신앙 기반 조직을 포함한 임상 파트너, 지역 사회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과 관련한 시민들의 의지와 우려 사항에 관한 공동의 이해를 심화합니다. 우리의 체계, 기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인종차별, 차별적 맥락에 있어 역사적이며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신뢰를 얻고 이를 인정하며 단계적 조치를 취하고 아직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전달할 것이며 백신 이용에 따른 격차를 식별하고 집중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와 지역 사회 피드백을 모니터링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에 관해 몇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어,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의 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새로운 백신 접종이 두려운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백신은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여러분의 지역 사회 뉴욕시에 많은 이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백신을 접종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우선 첫 번째로 이 백신은 여러분을 코로나로부터 보호합니다. 연령과 상관없이 코로나는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코로나를 앓은 후에도 재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때문에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백신 접종은 주변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백신을 접종할 수 없는 분들이나 코로나로 인해 합병증 위험이 높은 분들을 보호합니다. 또 이제 세 번째로는 다른 예방 조치와 함께 백신은 우리가 이 코로나 공중보건 긴급 상황을 종식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그 몇 가지는 이제 가장 먼저 주목할 점이 백신이 건강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분에게 무료로 제공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민 상태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제공이 되고 있고요. 초기에는 어린이에게 백신이 제공되지 않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백신이 성인에게 먼저 테스트되었으며 주로 성인 집단을 대상으로 한 시험을 기반으로 안정성 정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임신하거나 모유 수유 중인 분, 특정 기저질환을 앓는 분 등의 일부 집단의 경우 임상시험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소규모로 포함되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해당 집단에 관한 정보가 좀 제한적입니다.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적일 것이라 전문가가 판단할 수 있는 다른 정보를 기반으로 여전히 백신을 접종하실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의 적절한 여부에 관한 질문은 담당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꼭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어디에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또 자주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어디에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냐면요. 현재 접종 자격을 갖춘 분들과 일부 의료 서비스 종사자 및 공동 거주 환경 근무자는 고용주를 통해 백신을 접종하실 수 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접종 자격 대상자를 위해 예약으로만 운영되는 백신 접종소를 설치했습니다. 일부 병원, 연방공인보건센터, 약국에서는 적격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하고 있고요. 앞으로 응급진료센터에서 백신을 제공하고 마침내는 각 의사의 진료소에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 이제 백신 파인더 저희 웹사이트 이 슬라이드에 있듯이 nyc.gov/vaccinefinder를 방문하셔서 인근 접종소를 찾고 백신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1단계는 백신 접종 자격을 가진 집단에 포함되는지 확인을 합니다. 2단계는 인근의 백신 접종소를 찾고 예약을 잡습니다. 백신 파인더 웹사이트에서 뉴욕시 및 기타 백신 접종소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뉴욕시 접종소 예약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전화번호 877-829-469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연락하여 해당 서비스 제공자 또는 제휴병원에서 환자에게 백신을 접종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단계는 자신에 관한 몇 가지 기본 정보 및 자격을 확인하는 뉴욕 주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뉴욕 주 서비스 제공자가 백신 접종 대상자가 해당 양식을 작성했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폼에 대해서는 vaccineform.health.ny.gov에서 그 양식을 작성하실 수 있고요. 4단계는 예약일에는 자격 증빙 자료를 지참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노동자의 경우 직장 아이디, 고용주 서신, 급여 수표의 일부분 또는 현재 고용 상태와 뉴욕 근무 사실을 증빙하는 기타 자료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생년월일이 기재된 아이디 및 뉴욕 거주 증빙 자료를 지참하세요. 일부 접종소에서는 사진이 들어간 아이디를 요구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가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얼굴 커버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예방 접종을 받으러 가는 길에도 그렇고 접종소에서 머무르는 시간 내내 착용을 하셔야 하고 얼굴 커버 없이는 접종받을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5단계는 2회차 예약을 하고 반드시 접종소를 다시 방문하여 접종하도록 합니다. 자, 이것은 백신 파인더 웹페이지의 이미지입니다. 구글 언어 지원을 사용해 언어를 변경하실 수 있고 주소 또는 우편 번호를 입력하시면 접종서 목록이 뜹니다. 또 이제 Find the site nearby, 그게 근처 접종소 찾기라는 그게 그 탭이 있는데 거기를 클릭하실 수 있고요. 각 백신 접종소에서는 개별적으로 일정 및 예약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치 탐지기가 예약을 위해 각 접종소의 링크와 전화번호를 제공합니다. 예약 가능 여부는 백신 공급에 달려 있으며 현재는 제한적입니다. 수시로 백신이 추가되므로 신규 예약을 위해 사이트를 자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저희 그 백신 파인더 웹페이지를 방문하시려면 vaccinefinder.nyc.gov로 꼭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2회차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백신들은 첫 접종 후 일부 효과를 발휘하나 2회차 이후 더욱 강력한 보호 효과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백신들은 2회차 접종 후 1, 2주 후에 효과를 발휘합니다. 두 번째 접종은 첫 번째 접종과 같은 종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1회차가 화이저였다면 2회차도 화이저여야 하고 이제 1회차가 모더나였다면 2회차도 모더나여야 합니다. 접종하는 백신의 종류에 따라 2회차 접종 일정이 약간씩 다릅니다. 화이저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 1회차 후 20일 내지 42일 후에 화이저 백신을 접종해야 합니다.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 1회차 후 28일 내지 42일 후에 모더나 백신을 접종해야 합니다. 2회차는 권장 날짜 이전에 접종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2회차를 권장된 기간 사이에 접종할 수 없는 경우 이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접종하시고 시간이 아무리 지났어도 여전히 2회차를 접종해야 하고 권장 기간 이후 2회차를 접종하는 경우에도 총 2회 접종만 필요합니다. 1회차 접종 시 백신 접종 증명카드를 받게 되며 여기에는 여러분의 접종한 백신의 종류와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게 그 접종 증명 카드인데 이제 1회차 접종을 받은 이후 이것을 받게 되시면 이제 2회차 접종을 받으실 때도 같이 갖고 가세요. 왜냐하면 같은 카드에 2회차 접종 내역을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잠재적인 부작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백신 부작용을 보고하며 이는 여러분의 신체가 보호 기능을 구축하고 있다는 정상적인 징후입니다. 일반적인 부작용으로는 주사를 맞는 팔의 통증이나 붓기, 두통, 몸살 및 피곤함이 있습니다. 또한 열이 날 수도 있습니다. 부작용은 보통 경증에서 중증이며 다음과 같습니다. 백신 접종 후 첫 3일 이내 에 시작됩니다. 시작된 후 하루 이틀 정도 지속될 수 있고요. 두 번째 접종 이후 더 흔하게 발생하며 고령자에게 더 적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부작용이 예상될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백신을 통해 코로나에 감염될 수 없다는 것을 꼭 아셨으면 합니다. 부작용으로 인해 걱정되거나 며칠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경우 또는 접종 24시간 후 접종 부위에 붉은기나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 담당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꼭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증이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타이레놀 또는 에드빌 등 비처방 약품을 복용하는 것과 관련 담당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첫 접종 후 부작용을 겪더라도 담당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금지하지 않는 경우 외에는 반드시 두 번째 접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알려진 내용을 기반으로 했을 때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은 드문 편입니다. 이전에 백신이나 주사 약물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적이 있거나 이제 백신 성분 중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이 있다면 담당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백신 접종 시 이러한 정보를 전달받아야 합니다. 또 음식, 반려동물, 독, 환경적인 문제 또는 라텍스 등과 같이 백신이나 주사 약물과 관련 없는 알레르기 반응 이력이 있는 분은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은 부작용과 좀 다릅니다. 알레르기 반응은 일반적으로 접종 후 몇 분에서 1시간 이내에 시작이 되고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의 징후로는 호흡곤란, 얼굴과 목에 부어오름, 빠른 심박수, 전신에 심한 발진, 어지러움과 세약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증 알레르기 반응을 경험하면 꼭 911로 전화를 하시거나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예방 접종 후에도 방심하시지 마시고요. 백신 접종 후에도 여전히 그 네 가지 핵심 예방 조치를 실천해야 하는 거 잃지 마시고 몸이 아프시면 자택에 머무르시고 이제 타인과 최소 6피트 거리를 유지하시고 자택 바깥에서는 얼굴 커버 꼭 착용하시고 손 자주 씻기 이 네 가지 핵심 포인트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거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이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코로나 백신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효과를 보이는 것은 아니며 그에 따라 자신과 주변 사람을 계속 보호해야 하며 특히 어린이와 같이 백신을 접종할 수 없는 사람을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여전히 백신으로 인한 보호 효과 지속 기간 및 질병 전파에 대한 백신의 효과를 밝혀낼 필요가 있고 예방 조치를 완화할 수 있게 되면 지침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할 것입니다. 자, 이제 저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계속 검사를 받고 그 핵심 네 가지 예방 전략을 실천하시며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 또 자신을 계속해서 보호하세요. 스스로의 정신 건강을 돌보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지원 서비스 NYC Well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뉴욕시리 NYC Well은 전화를 하실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채팅을 하실 수 있으며 또 문자로도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꼭 정신 건강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그 NYC 외를 이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제 코로나 백신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소셜 미디어로 통해 널리 알리시고 그다음에 이제 nyc.gov 코비드 백신을 이 웹사이트를 계속 방문하여 잦은 업데이트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소셜 미디어 키트를 사용하여 이 메시지를 널리 알려보세요. 또 향후 이벤트를 위해 발표자를 마련하고 싶은 경우 여기에 제공된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을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메일 여기 이렇게 써있죠. ICS Speakers Bureau at health.nyc.gov가 그 이메일이니까 만약에 그 이벤트를 마련하고 싶으면 글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저 감사합니다. 이제 질문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그 이민지원국에서 일하는 배진영입니다.
장혜진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상세하고 친절한 설명을 해주셔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오늘 보건복지부에서 그 의사로 근무하시는 Dr. 윌리엄 피셔 분께서 여기 와주셨는데요. 그 여러분 질문 사항들 있으시면 채팅이나 Q&A에 넣어주시면 이미 넣어주신 분들도 있으신데요. 저희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전에 저희가 일단 그 자주 여러분께서 묻는 질문을 그 오늘 같이 주관하시는 그 민권센터와 그다음에 그 뉴욕 한인봉사센터 KCS 분께 부탁드렸는데요. 그럼 그 좀 질문을 해드리도록 부탁드렸는데요. 그러면 먼저 일단 뉴욕 한인봉사센터에서 일하시는 성세미님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성쌤이고 KCS 코로나 바이러스 자가 검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저희 기관으로 코로나 검사하러 오시는 분들로부터 많은 분들에게 백신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부작용과 효율성에 대한 염려로 백신을 꼭 맞아야 하는지 아니면 확신이 안 드시는 분들도 계셨고 접종하고 싶지만 쉽게 예약이 되지 않거나 적임 대상자가 아니어서 못 맞으시는 분들도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받은 질문들 중에서 방금 프레젠테이션에서 포함되지 않은 3가지 질문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Hi, Dr. Fisher. First, thank you so much for your taking your time to be here to help Korean community members to better understand about COVID vaccine. My name is Sammy Sung. I am a COVID-19 test trace lead at KCS. Over the past 2 months, KCS Community Center has received various questions about the vaccine from community members who have come to our institution for COVID testing over the phone. So many questions already answered by Yejin during the presentation. So I'm going to ask 3 questions that haven't been covered yet. So first question, 첫 번째 질문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미 걸렸다가 회복된 경우 면역성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을 받아야 됩니까? Dr. Fisher, my first question is, I have already had COVID-19 and recovered. Do I need to get vaccinated? Well, first of all, let me say hello and thank you so much for having me, and my apologies that I don't speak Korean. That's a very good question. You still should get the vaccine, even if you have recovered from coronavirus. The reason for this is we don't know how long the antibodies that your body makes from having had the virus will last. So you still need the protection of the vaccine. Okay, thank you so much. So second question, 두 번째. 제가 통역할까요? 아니면 네. 하시겠어요? 예. 네. 그 답변 지금 윌리엄 피셔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에 걸리셨더라도 그 몸에 있는 항체가 어느 정도 계속 지속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백신은 꼭 맞는 게 좋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예, 두 번째 퀘션은 백신을 2차례 모두 접종을 마치고도 꼭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My second question is, should I still get COVID tested if I have gotten 2 doses of vaccine? Yes, right now the recommendations for COVID testing don't change. If you've had the vaccine, if you get that, this is because the vaccine, although it's very effective, is not 100% effective. So if you get sick or are exposed or advised to take a corona test, you should still take it. The vaccine does not interfere with the corona test. 그 의사님께서 지금 답변하시기를 백신을 맞으셨더라도 백신은 100% 그 항체가 되는 게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다시 걸릴 가능성도 물론 굉장히 적어지지만 있기 때문에 그 테스트는 계속 받는 게 좋다고 하셨습니다. 백신을 맞으셨더라도 테스트 결과는 그 상관이 없이 정확하게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으로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 백신은 변이 바이러스에게도 효과가 있나요? My third question is, several community members have mentioned
variants of the COVID strain. So will the vaccine be effective against these variants? So far, the evidence that we have seems to indicate that the vaccine is effective, at least against severe illness caused by the variants. We'll know more as time goes on, and if necessary, the vaccine makers will create a booster shot for variants. But right now, it looks like the vaccines are all effective against severe illness from the variants. 의사 선생님께서 지금 답변하시기를 그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일단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심각한 질환은 피할 수 있도록 그 항체가 작용하는 것으로 현재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백신 관련돼서 그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많이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 백신 제작하시는 분들이 부스터를 이제 따로 이제 놔드릴 텐데요. 아직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고 백신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Okay, thank you so much, Dr. Fisher. Thank you.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번은 민권센터에서 일하시는 조한나님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건센터 건강보험 내비게이터 조한나이고요. 네, 저희가 받은 여러 가지 질문 중에서 세 가지를 제가 Dr. Fisher님한테 질문을 해드릴게요. Hi, Dr. Fisher. My name is, and everybody, hi, my name is Hannah, and I'm a community health navigator at Mingguan Center. I will ask a few questions from our community members. The first question, 첫 번째 질문은요, 모더나랑 파이저 백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어느 것을 맞는 게 더 나은가요? And the first question is there any difference between the Moderna and Pfizer vaccines, and which one is better to get? There is no substantial difference. They're both mRNA vaccines. They're both highly effective. The only real difference is that for the Pfizer, you can get the second dose 21 days after the first dose, and for the Moderna, it's 28 days minimum after the first dose. 그 의사 선생님께서 지금 답변하시기를 파이저와 모더나는 둘 다 현재 연구 결과로는 둘 다 mRNA 백신으로서 효과가 둘 다 굉장히 좋은 것으로 나오고요. 특별히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이제 언제 2차 접종을 맞는가인데요. 그거를 제외하고는 어느 쪽을 맞으셔도 좋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백신 접종 시에 어떤 문서를 가지고 해야 그 백신을 받을 수 있는가요? The second question is which types of documents do I need to bring to the vaccine appointment in order to get the vaccine? It depends on the reason that you're qualifying for the vaccine, but at a minimum, some proof that you live or work in New York would be good. If you're qualifying on the basis of a medical condition, then excuse me one second, you do not need to bring documentation of that medical condition. The city has tried to make the documentation burden a minimum for people.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단은 자기 이제 성명이 뭔지 신분을 이제 확인하고 그다음에 뉴욕시에서 사신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뭐든지 갖고 오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기저질환이라든지 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러분께서 직접 그러니까
백신 그 접종 예약을 하실 때 이제 그 질문에 답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직접 그냥 답변하시는 걸로 하면 되고요. 예를 들면 의사로부터 편지라든지 이런 것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근무 직업 때문에 하시는 경우에는 아마 그 직업 그러니까 고용주한테 편지를 받으셔야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다 특히 뉴욕시에서 하는 백신 사이트에서는 여러분이 할 수 있을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문서를 가져오시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Yeah, I should also add, if you're qualifying on the basis of being a frontline worker of some kind, if you can bring proof of either an ID, work ID, or a letter from your employer to prove that you are in one of those frontline occupations. 예, 그리고 이제 근무자들 같은 경우에는 필수 직업 근무자 같은 분들께서는 예를 들면 직장에서 쓰시는 아이디라든지 그런 것도 문서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네, 세 번째 질문은요. 멀리 사는 노약자분들은 백신 접종 센터에 가는 교통 제공이 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Our third question is for seniors that live a little bit far away from the vaccine sites. Are there any transportation that is available for them to get to the vaccine site? Yes, there are a number of transportation options. I don't offhand know if they're listed on our website, but there are a number of options for seniors. Also want to mention that a lot of neighborhood pharmacies like Walgreens are now stocking vaccine and only for seniors. So there's another option for seniors. And if you go to our vaccine finder, it lists all the different options. 노약자분들께서는 교통편을 시에서 제공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백신 사이트에 가시는 게 힘드실 경우에는 그래서 여러 방법으로 교통편을 제공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뉴욕시 보건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순히 저희 백신 접종 사이트 센터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약국이라든지 월그린 같은 약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특히 약국에서는 노령자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께만 이제 백신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사시는 근처에서 백신을 맞는 게 가능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백신 파인더에 가셔서 가까운 데가 어딘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받은 질문들 받은 순서대로 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Dr. Fisher, I'm going to ask questions in the order that came in. And first, actually, a couple of questions, I think I can sort of combine them together. First is many people have asked concerns about, for instance, they might be immunosuppressed or they have like high cholesterol or a certain type of conditions, and they're wondering whether it's safe to get vaccine. So if you're immunosuppressed, it's probably fine for you to get the vaccine because it's not a live virus vaccine, but it's good to discuss with your healthcare provider. Something like high cholesterol would not be a problem at all for getting the vaccine. 아까 질문하신 분들께서 예를 들면 기저질환이 있을 때 이제 백신을 받는 게 안전한지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예를 들면 면역 저하제를 섭취하고 계신다든지 아니면 면역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께서는 이시라도 이 백신은 살아있는 균이 아니고 죽은 균을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안전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뭐 고혈압이 있으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라도 백신은 안전하기 때문에 맞으실 수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And then the other question is, for those people who have underlying conditions,
if they qualify and how they know if they qualify. So there's a list on our website, the DOHMH website, of all the underlying conditions that qualify. And if they have any questions, they should ask their own healthcare provider whether they have a qualifying condition.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그 기저질환이 해당이 되는 기저질환의 경우에는 이제 가서 백신 예약 접종을 하실 때 맞는지 확인하셔서 지금 예약을 하실 수 있는데요. 단지 그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관해서 의사분께 여쭤봐야 될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 병은 해당이 되나요? 저 병은 해당이 안 되나요? 이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담당 의사분들께 상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담당 의사분들이 없으실 경우에는 담당 의사분이 없으신 경우에는 저희 H&H 핫라인으로 전화를 하시면 의사분들이 항상 24시간 전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답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제가 이제 할 거는 이제 백신을 매년 받아야 되는지에 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So the next question is whether you have to receive this vaccine every year from now on. We don't know. We don't know yet. They haven't been around long enough, the vaccines, for us to know that, whether it will be one of these yearly things like flu vaccine or whether, it will be a much longer term thing. We hope to know that soon. 매년 백신을 맞아야 되는지는 저희가 아직 모릅니다. 일단 병이 바이러스 자체가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백신이 어느 정도 계속 효과가 있을지에 관해서도 아직은 많이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일단 두고 봐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제가 잠시만요. 여기 채팅을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나온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의사 처방전이 계속 요구된다고 하는데요.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뉴욕시에서 하는 백신 접종 센터에서는 요구를 안 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냥 근데 그렇게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주 사이트로 갔다든지 아니면 시 사이트 중에서도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만약에 생기셨을 경우에는 그쪽에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모이아 핫라인 지금 아마 주디 파크님께서 이제 이미 쓰셨든지 아니면 앞으로 쓰실 텐데요. 그걸 가지고 그쪽으로 전화를 해주시면 개인 문제들 저희가 한번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질문은 존슨앤존슨 백신이 계속 효과적인지 파이저랑 모더나만큼 효과적인지 여러분은 물어보셨는데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And Dr. Fisher, the question is whether the Johnson & Johnson vaccines, which we are hoping would come to New York City soon, whether it's as effective as Pfizer or Moderna, or whether there's any concern about, it not being as effective. This is a hard question to answer because it's like comparing apples and oranges. The Johnson & Johnson was studied at a time when there were many more variants circulating than the time when the Pfizer and the Moderna were studied. So the numbers look better from the research trials, but that doesn't necessarily mean it is better. What we do know, and the most important fact, is that they're all really, really, really effective against the kind of severe disease that can lead to hospitalization or death. And they seem to be equally very effective for that. 존슨앤존슨 백신도 백신이 그만큼 그러니까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고 얘기가 나오는 건 단지 퍼센티지를 보고 주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존슨앤존슨 연구는 이전 백신보다 나중에 진행되었고 그때는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가 더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약간 그러니까 퍼센티지가 낮다는 게 그 효과성이 정말로 떨어진다고는 얘기할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건 이 세 백신 전부 다 그러니까 그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접종 받으신 이후에 그 바이러스에 바이러스 감염 그 위험이 있으실 경우에 그 감염을 방지한다든지 아니면 특히 감염 관련해서 심각한 질환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셋 다 굉장히 많이 되는 것으로 나오고요. 셋 다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And then the next question is whether you have any sense of when New York City will achieve herd immunity. There will probably be enough vaccine for everybody. I think you may have heard the announcement from President Biden he's saying by the end of May. But the question is, how many people will choose to take the vaccine? So we won't achieve herd immunity unless the vast majority of people choose to take the vaccine, and that's why it's so important. 의사 선생님께서 제가 여쭤본 건 이제 언제 그 뉴욕시에서 사람들이 다 어느 정도 이제 항체가 생겨서 이제 그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게 언제쯤 가능할까인데요. 오늘 이제 그 백악관에서 이제 그 현재 계획으로는 이제 미국에서 사는 성인은 전부 6월까지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이제 진행한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그 희망이 보이는데요. 하지만 그 백신 공급이 되더라도 백신을 여러분들이 다 맞으시지 않으면 이제 그 대다수가 백신을 맞지 않으면 그런 그 항체 그에 의존해서 저희들 다 이제 마스크 벗고 이제 편하게 생활하는 그 시간이 오는 게 더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다 같이 다 백신을 맞으셔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And then the next question is, sorry, I know we are running over time, so I'm just going to do. It's okay with me. Yeah, we can go a couple ahead. more questions. One is whether there are any plans for vaccines to be distributed to the small practitioners who have tough time. Obviously, they have their patients that they're working with, but they're not necessarily getting vaccines. Yes, there is. The Pfizer is very, very difficult to store and transport, and the Moderna is also quite difficult. The Pfizer requires ultra cold freezers. The Moderna requires freezers. The Johnson & Johnson may be a better vaccine to distribute to small providers because it only requires refrigeration. But yes, we will try. Ultimately, our ultimate goal is you get this vaccine from your regular doctor, like any other vaccine. 제가 여쭤본 질문 받은 질문 중에 제가 여쭤본 건 이제 언제 그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제 가정의학 선생님들 이제 그 개인 이제 개업하신 의사분들께서도 이제 백신을 제공하실 수 있는지 여쭤봤는데요. 의사 선생님께서 보건부 의사 선생님 얘기는 이제 파이저 같은 경우에는 그 백신이 굉장히 그 관리가 까다롭기 때문에 관리랑 접종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이제 대량 그 배포도 어려웠고 이제 그런 그 개인 그 의사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오피스에 제공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지금 들어오는 백신, 특히 존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그 까다로운 조건이 좀 더 많이 나아져서 이제 좀 더 편하게 이제 백신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개업의 그 오피스에도 이제 제공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현재 시의 계획입니다. And then the last question is this is actually from a primary care doctor who says a patient that he saw has rashes on all of her extremities, and she thinks that's actually from vaccine. The symptoms started a week after,
And so the doctor is wondering, is is there a possibility that this actually indeed is an allergic reaction, or is this something else? I'm not really qualified to answer that. It would be unusual, certainly, if it were. But my suggestion is to consult with an allergy and immunology specialist about that. Thank you. 그 마지막 질문으로 제가 여쭤본 건 이제 백신을 받으신 이후 한 일주일 뒤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몸에 막 이렇게 두드러기가 나셨다고, 그래서 이제 그게 그 부작용으로 백신 부작용으로 그렇게 되는 건지 그 여쭤봤는데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그런 부작용은 흔하지 않은데 그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개인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직접 그 대답을 하기는 어렵고요. 이제 그 알러지 담당하는 이제 특수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게 그 정확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저희가 시간이 지금 다 지나서 그 이제 그 더 이상은 이제 제가 답변을 잘못했다고 나왔네요. 지금 노채원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백신 화이자 모더나 백신은 mRNA계 백신으로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느 컴포넌트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살균균이라든지 죽음균이란 이런 게 아니고 전혀 다른 항체로 이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예를 들면 그런 거에 대한 면역 관련돼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질문이 이후에도 있으신 경우에는 저희 채팅에 제공한 이메일이나 아니면 저희 핫라인으로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패널리스트랑 그다음에 특히 닥터 피셔 의사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so much everyone for making this event possible. Thank you so much for staying until now, and thank you so much for the panelists, and especially to Ginny Zhang who presented, and also Dr. Fisher for responding to all the questions. We really appreciate it. And thank you all for the excellent questions. Thank you. 그리고 질문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벤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